황족들이 만약에 이게 거시기 하잖아요. 황족들이 만약에 이게 뭐냐, 황족들이 인자 귀족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럼 떨어져요. 실질적으로 옛날에 김유신 장군 같은 경우에도 김유신 장군이 성골 여자하고 결혼해요. 공주까지 아니고 하여튼 성골 여성으로 알고 있어요. 성골 여성으로 결혼하고 공주였나? 그건 제가 잘 이거 공주였던 것 같기도 하고, 김유신이가 하여튼 결혼을 했는데 성골하고 김유신 결혼을 하고, 맞아, 공주하고 결혼하고, 아버지가 그 성골하고 결혼해. 신라 성골하고 원래 정략 결혼을 그렇게 해요. 성골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제 아버지는 가야 출신 귀족이고 어머니는 성골인데 김유신은 성골이 못 돼요. 진골로 돼. 왜? 아버지가 진골, 진골이기 때문에,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도 이제 공주하고 결혼하는데 그 자식도 진골이에요. 아무리 결혼해도. 성골은 무조건 순수 혈통이어야 돼. 김씨 그 황족에. 아유, 다리가 아프네. 여기 한번. 정남산을 한번 내려갔다가. 그때 신라 상황이 이제 그래요. 근데 최치원도 이제 이게 최치원은 진골 출신이죠. 진골 출신인데 그 성골의 벽을 못 넘어요. 모든 게 성골들이 이거 아니야 하면 그냥 나가리야,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나중에 최치원이, 아이고 앉아서 해야겠네. 최치원이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아이고 이렇게 까. 이렇게 되면 오메. 아이고. 여기가 잘 보인다. 아이고 저 다리도. 최치원이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거식이 되어버려. 이제 자기 이제 이게 뜻이 이게 계급이 안 되면, 그리고 또 이제 당나라에서 네가 무슨 이제 거기 이제 있던 진골들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지가 당나라에서 공세였으면 구세였지 뭐 별거 있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제 최치원이, 이 신라가 이제 운명을 다 했구나, 이제 썩었구나, 이제 이걸 알고 그냥 미련 없이 나와가서 이제 전국 팔팔곡곡을 돌면서 돌을 닦아요. 그 돌을 닦으면서 그 춘천 쪽 그 일대에서, 거기가 다 도판이거든, 위로 올라가면. 거기서 사천평을 만나요. 정확히 따지면 사천평이 그때 돌을 닦고 있다가 최치원이 이제 여기 사막산 안으로 이제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급하게 이제 찾아가요. 그 당시에는 이제 최치원은 이제 이게 좀 약간 이제 연륜이 이제 많이 들어서 나이가 좀 들었고 이미 이제 이제 그냥 거기 뭐냐, 그 당나라에서 이제 스파이들이 찾아와요. 뭐냐면 당나라 황제께서 부르신다고, 당나라로 좀 당나라를 도와달라, 당나라 황실을 도와달라고 이게 계속 보내요, 스파이를 당나라에서 최치원한테. 이제 그게 싫으니까 아예 그냥 그냥 이게 스파이들이 들어올 수 없는 춘천으로 들어가면 스파이들이 못 들어와요. 거기는 다 막아버리니까, 사막산 쪽에서. 그러니까 춘천으로 그냥 도망 들어가요. 당나라 스파이들이 와가지고 하도 그냥 와가지고 당나라 황제께서 다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하니까. 근데 가면 최치원이 알아. 이 양반도 예지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도인이라서 내가 당나라로 들어가면 내가 거기가 죽을 자리인 걸 알아요, 최치원이. 그래서 끝까지 안 들어가다가 이제 스파이들이 하도 와가지고 이게 귀찮게 하니까 사막산으로 아예 들어가요. 스파이들이 못 쫓아오게. 근데 거기서 이제 잠시 이제 사막산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있을 때 제 사촌 형이 그때 돌을, 이제 젊은 청년이었거든요. 젊은 한 10대, 그때는 10대 후반만 돼도 청년이었어요. 지금은 뭐 청소년이지만 10대 후반에 아주 피 끓는 젊은 청년이 최치원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제 이 천하에 대해서 이제 이제 질문을 해요. 이제 최치원은 이미 당나라를 한번 구했고 천하를 호령한 영웅이었기 때문에 신라에서는 찾아와요. 사천평이. 그 당시에는 그 이름이
아, 이게 똥냄새가 나지. 여기 축사가 있나? 이게 4,000평이 이게 저기 와요. 찾아와서 이제 이 많은 걸 이제 물어요, 채취한테. 그때 이제 막 이것저것 제가 가르쳐 주는데, 어,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예지 능력이 있어, 채취원이. 그 채취원이 한마디 해요. 저기 당신이 꿈꾸는 거는 망상이라고,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당신이 만나는 당신이 세우는 그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라고 딱 거기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저기 그 꿈을 접으라고. 당신은 나중에 그걸 못 이루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제 죽어갈 거라고. 왜냐면 치치어는 그걸 다 겪었거든요. 당나라 때부터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양반이라서 젊은 4,000평이 왔을 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야. 얘가 딱 그게 보니까 저거 하다가 얘 죽었다. 그럼 말려요. 하지 말라고. 너 그거 하다가 죽는다. 그것도 처참하게 죽는다. 아. 그럼 나중에 4,000평이 아씨 이제 나중에 이제 가면서 좀 욕을 하죠. 씨발 뭐, 씨발 좋은 소리 좀 이게 조언 좀 들을 줄 알았더니 무슨 안 된다고는 소리 나갖고 씨. 괜히 찾아간다고 막 귀를 막 하면서 아이씨 한 귀로 그냥 흐르고 가요. 근데 나중에 그 4,000평한테 그 꼬리표로 달라붙어요 그게. 그때 한 말이. 그게 그리고 다른 도인들한테 소문이 그때 이제 나가지고 최치원 저기 그때 저기 최치원이 고은 채취원이 저기 그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깨달아가지고 이제 다 온 사만에 다 이제 저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뭐 저기 지리산에 들어가서 깨달아가지고 무슨 저기 뭐냐 산신령이 됐더라고 퍼져요. 그러니까 더 이제 이게 신령스러움. 그러니까 옛날에 4,000평한테 이제 그렇게 예지를 했던 말이 꼬리표처럼 달라붙어요. 4,000평한테.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그 깨달은 산신령이 된 고은 채취원이 4,000평이 세우는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고 그게 이제 도인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이게 꼬리표가 붙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4,000평이 내가 최천 당신의 말이 틀리단 걸 내가 증명하겠다고 오히려 입을 꽉 아물고 그리고 한 5년인가 6년 나를 만나는 5년인가 6년 있다가 한 네다섯 살인가 한 다섯 살에 이제 출사표를 이제 던지고 출사표를 이제 이게 사막산에서 던지고 나가요. 그 당시에 사막산에서 저기 출사표를 던지면 그 제가 백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나라 가문의 100개의 가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면 옛날에 백제가 제나라 그 반절 백제잖아요. 그러면 여기 백나라 이쪽에 한강이나 금강이나 뭐 이쪽에서 이렇게 도인들이 나가요. 이게 한강 쪽에서 나가요. 그러면 거기서 도인들이 뭔가 이게 저기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혼자 나가는 것보다 이게 저기 금강 쪽은 그냥 독고다이로 나가는데 이게 저기 뭐냐 북한산 춘천 쪽에서 나갈 때는 도인들끼리 조직을 모아가지고 100명이 조직을 모아가지고 그게 내려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도나 파이나 장사로 들어가고 거지 속으로도 들어가고 별로 조직으로 100명 각각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책을 축출한 사람 한 명이 이제 그 대표를 이뤄요. 그러면 그 자식이 또 이어가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백가가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제가백가를 이상하게 맞아요. 사상가로서도 나가요 그게. 제가백가는 내가 나중에 그 설명드리고 거기도 이제 100명의 무리를 끌고 4,000평 이제 4,000평이 제일 출중하니까 이쪽으로 와서 이제 그 100명이 백제라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실제적으로. 다 퍼져가지고 막 신라 조정의 스파이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중원에도 스파이로 들어가고 장사 상단에도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뭐 별의별 군대에 다 들어가기도 하고 기생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거지 소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스님이 돼서 이게 스님 여기 절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자기는 신분을 그걸 감춰요. 저기 100명의 이게 저기 100명 결사대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100명 결사대의 이 조직인지 몰라요. 근데 그 100명 결사대를 우두머리 한 명하고 이게 저기 나중에 그 이어받을 사람 두 사람만 그걸 알아요. 100명이 서로도 몰라요. 점조직이라서 기본적인. 이제 나중에 이게 가문 오면 자기 자식 중에 제일 특출난 애를 그거를 물려줘요. 자기 재산과 자기의 그 권력과 그런 걸 같이 물려줘요 자식한테. 그럼 걔한테 그거를 해요.
예전에 한 단면으로 그게 지금도 많이 내려와요. 옛날에 저기 뭐냐 어떤 여배우가 했던 뭐냐 그게 아이시스인가? 아이시스라는 드라마 보면 그 자기 그 조카인가 딸 자기 조카인가 딸을 갖다가 국정원 원장급인데 거의 국정원 그 높은 간부인데 그 자기 딸한테 이게 이중 스파이를 하라고 막 강요를 해요. 그게 제가백과가 넘어온 한 저기 조직 멤버 중에 하나예요. 이런 국가의 저기 그 국정원 같은 다 CIA나 KGB 있잖아요. 이런 데도 다 그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자기 신분을 숨기지. 그럼 자기 자식이나 조카나 아니면 자기 혈육한테 그거를 다시 물려줘요. 이제 출중한 인물이 되면. 그때 아이시스 중에 그 드라마에 보면 그 실존 있었던 일로 알고 있어요. 그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더 많아요. 그 아이시스 보면 그 아버지인가 저기 그 친척 아버지로 이렇게 묘사되는 남자가 자기 딸로 되는 한테 계속 이중 스파이를 할 것을 계속 강요를 해요. 그게 제가백과의 그 가문이 내려온 거예요. 그게 계속. 그러면 그 백과의 가문 중 하나가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두머리는 딴 데서 얘는 거의 진짜 신분이 어떤 신분을 하냐면 조선으로 따지면 백정, 거지, 남사당패 막 천한 신분으로 일부러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떠돌아다녀요. 그리고 자기 이제 백가의 그 가문의 그 조직원들을 비밀리에 만나요. 얼굴도 잘 안 보여주고 이제 아주 믿는 사람 아니면 저기 얼굴을 안 보여줘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전지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내려와요. 그러면 뭐다 여기까지 왔냐. 하여튼 이게 해요. 그러면 그 100개의 그 결사대 하나가 이제 그 매번 한 번씩 도인들끼리 100명이 결사대가 모이면 그게 지금 어디서 보면 지금의 서면 쪽이에요. 안쪽 서면 분지 거긴데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돌을 딱 따면 서로 이제 뜻이 맞으면 100명이 딱 맞으면 같이 이제 뭉쳐서 나가버려요. 뭐 그게 그 사람들 대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손까지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조직들이 겁나게 많아요. 그게. 근데 이게 이제 범죄 조직으로 변질이 되는 경우가 또 많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사평천이 그 100명의 제가백과를 끌고 나와요. 이제 나머지 이제 자기 사천평이 최고 우두머리고 이게 다 이제 조직들이 이제 다 이게 흩어져서 들어갔어요. 이제 이게 중원으로도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하면 다 이게 연결이 돼요. 정보망 연결이 되고 한 명 한 명이 최대한 상단을 끊든가 아니면 조정의 대신으로 들어가요. 중원 대신으로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신한 저기로. 서로 간에 이렇게 도와주면서 해요. 근데 서로 간에는 모르는데, 그걸 리더가 이제 제일 우두머리가 그걸 다 해요. 이제 사천평이 그 우두머리. 그래서 그 같이 백제라는 나라를 세우자 해가지고 그 100명이 뜻을 모으고 사천평이 대표로 해가지고 사천평이 그 도읍을 어디다 저기 정하냐. 지금 그 설계를 현재 있는 그게 지금 도청 자리예요. 전북 도청 자리. 그 주변 일대를 저기 궁으로 해요. 거기가 분지 지형이에요. 나중에 거기다 성을 쌓으면 도성으로 이제 만들라 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초기에 견훤하고 같이 이제 이게 만났을 때 초기에 거기다가 세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좀 약간 옛날 고구려의 주몽처럼 이게 요녀산성 같은 데에서 이렇게 저기 소수 군대만 있을 때 요녀산성 같은 거 산책에서 먼저 시작해야 한다 해가지고 이런 저기 이런 산성 같은 데 찾다가 전주성 거기서 제일 가까운 데 이제 소양강천 따라서 이렇게 해요. 왜 자기를 이름을 사천평을 하고 왜 졌냐면 원래 여기 만경강 위에 올라가면 이게 거기가 저기 지명이 옛날부터 지명이 삼내예요. 삼내가 뭐냐면 이렇게 만경강 따라 올라가면 이게 전주 쪽으로 한 가닥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 소양 쪽으로 이렇게 오는 이게 소양천 쪽으로 이렇게 오는 물줄기 천 한 가닥이 또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그 만경강이 이제 저기 뒤쪽으로 해가지고 운주 쪽인가 하여튼 위에 이제 저기 봉동인가 하여튼 그쪽 위로 깊게 이제 큰 물줄기가 그쪽으로 쑥 들어가요. 그래서 세 개의 물줄기가 크게 이게 갈라진다 해서 그 지명이 산내예요. 네 개는 석삼자에 내는 이제 냇물. 냇물의 내. 세 개의 물줄기가 갈라진다 해서 산내예요. 근데 사평천은 뭐냐면 사평천은 그 이제 갈라지는 그 관점이 아니라 이게 저기 거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집
나중에 이제 도성으로부터 밖에까지 이제 큰 이제 도시를 나중에 이제 세울 거대한 꿈을 꿨었어요. 그 지역에 보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물줄기가 크게 3개지만 이제 밑에서 이제 저기 만경강에 오르는 물줄기까지 거길 중심으로 보면 4개의 물줄기인 거예요. 올라오는 기둥 물줄기와 아까 그 산내 3개 퍼지는 물줄기 합쳐서 그 중심으로 보면 4개의 물줄기예요. 중심으로 그 땅을 중심으로 보면. 그래서 4개의 물줄기가 그 이 중심 이 도성의 중심에서 4개의 물줄기가 닿는다 해가지고 넉사자에다가 이제 천자가 내천자예요. 그리고 저기 가운데 있는 평자가 평평하다. 여기 전주가 평평하잖아요. 전주 쪽 있지 밭이 많으니까. 여기 지명이 4개의 물줄기가 이게 퍼지고 4개 물길이 크게 퍼지고 이게 저기 이 4개 물줄기가 퍼지고 이게 평평하다 해가지고 사평천이라고 자기 호를 줘요. 여기다 그 천재 지명 이름을 갖다가 4개의 저기 물줄기가 퍼지는 평평한 지형이라서 자기의 그 이름을 저기 호를 갖다 사평천으로 줘요. 그래서 사평천이에요. 그 호 이름 나중에 자체 이름이 이제 사평천으로 되죠. 그 당시에는 성이 있었나 이런 거니? 아마 성이 있었던데 성은 안 쓰고 그냥 그 호로 사평천에 다들 사평천이라고 했어요. 자기도 그 이름을 쓰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써주기를 바랬고. 그 사평천이라는 이름 자체가 내가 전주에 이제 4개의 물길이 이렇게 뻗어가는 여기다가 백제라는 나라를 세우리라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사평천이라고 호를 사평천이라 쳐요. 그러니까 사평천이 그 4개 물줄기까지는 다 안 보여도 보시면 저기 여기 가운데 한번 제가 확대를 해볼까요? 이게 가운데 보시면 종남산 가운데 보잖아요. 저기 하얀 부분 있잖아요. 지금 절도 아니고 암자도 아니고 좀 먼 시설이 있어요. 지금 그 자리였다.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지고 거기서 앉아 같은 거를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서 이제 저기서 보면 이제 원래 저기가 촬영을 하려 했는데 저기서 나중에 한번 직접 올라가 보세요. 저기서 보면 날씨가 맑은 날에는 전주가 그냥 전주성이 한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저기서 꿈을 꿔요. 지금은 제가 저 밑에 지금 군부대가 있어요. 저 무슨 이렇게 보면 건물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완주군 예비군 훈련소 건물이거든요. 지금은 저기 군부대가 있는데 참고로 저도 저기 상근을 출퇴근을 1년 2개월 동안 여기서 조교로 예비군 조교로 여기서 활동을 했어요. 제가 여기 한번 들어가서 군대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일단 저기 군대 이야기는 다음 저기 하고요. 사평천이 저기서 이제 이 종남사 저기 하얀데 저기 있는 데서 절 같은 데서 걔가 거의 이게 그 자리예요. 근데 보통 좋은 자리는 절들이 다 이렇게 이 안자나 절들이 다 눌러 앉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묘들이 다 이렇게 깔고 앉아 있고 여기도 보면 아까 밑에 보시면 이게 묘가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게 나중에 임시 수도를 여기로 썼다가 나중에 전주로 이제 통일을 하고 안정화되면 거기를 이제 천하가 안전해지면 이제 저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견원이 여기 딱 보니까 너무 평지가 너무 좁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밖으로부터 군대가 들어와도 막아내기가 별로 좋지도 않고 해가지고 이 근처를 이제 사천평하고 같이 둘러보다가 소양강 소양천 해가지고 이게 이쪽 천으로 이렇게 따라서 이게 저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의 송강사 자리가 이제 저기 능선 넘으면 바로 송강사거든요. 저기가 위례봉인가? 저기가 위례봉인가 보구나. 그리고 요쪽 밑에 쪽에가 저기 산 넘어서 저기 이제 평지가 송강사가 있고 나중에 진짜로 최후의 이제 요새 보루 지역이 필요해요. 이제 그걸 해가지고 저기 위례봉 저 위치가 너무 좋은 거야. 올라가 보니까 그때는 그건 사람도 거기 올라가서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 견원이 이제 거기를 탐방을 해보니까 완전히 여긴 요새 중에 요새인 거야. 저기 맞나? 맞겠구나. 저기가 대략 저쪽 산 저기 이게 희미하게 있는 산 저쪽이
저쪽 이제 안쪽 분지가 이제 저기 위례봉이에요. 이제 높잖아요, 여기서 뭐. 이제 거기 위례봉에서 막상 어저께 촬영했을 때는 뭐 집 위에 산이고 낫네 했는데 이게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산 물줄기 따라 겁나게 밑으로 내려가야 평지가 나와요. 전주 자체도 넓어요. 전주 자체 밑으로 내려가야 평지가 또 한참 내려가면 한자잖아요. 그 전주에서 계속 쭉 이렇게 오르막길을 오면 여기 가요.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저희가. 난공불락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돕을 원래 쳤는데,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갖다가 국으로는 안 쓰고 이제 여기를 갖다가 이제 수도방위 사령부 좀 비슷하게, 이게 대군들이 여기서 이제 저기 궁을 지킬 수 있는 대군들이 여기를 하고, 저기 송강사 뒤쪽에 있는 그쪽 대하저수지 대하제인가 그쪽은 저기 급병들이 이제 저기 주둔하던 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수도방위 사령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여기 수도를 방위하는, 여기도 정예병이에요 거의. 군병까지는 저기 하는데도 여기도 정예병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저기 주둔하던데요. 이제 이쪽 천 따라서 쭉 나면 평지 지역이 조금씩 나와요. 이제 거기 평지에다가 이제 군영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훈련과 이제 생활을 하죠, 군인들이. 그래가지고 여기 소양 사람들이 근기가 좀 틀려요. 옛날에 조선인가 고려 때도 그랬고, 저기 그 청거를 올릴 때 완죽은 소양 사람들은 저기 거기 출신은 저기 조정에 들이지 말라는 저기 그런 청거를 많이 내려요. 왜냐면 이제 그때 그 후손들이 어떻게 보면 그 나왕한 그 백제 그 후백제 그 후손들이 여기 와서 이제 다시 이제 저기 후백제가 망하고 다시 찾아와서 여기서 이제 눌러 앉아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옛날 이제 이게 DNA에 박힌 것 같아. 옛날 후백제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염원이 후손들한테, 자식들의 자식의 자식한테 그 유전자가 물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에 가면 그 원한이 옛날 내 나라를 세웠는데 쉽게 말하면 후백제, 옛날 그 조정 대신이나 문관이나 아니면 이제 황족들이나 이제 그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걔네들 다시 이제 나중에 들어와서 살면 그걸 얘기를 해주기도 하겠죠.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하면 그게 구전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제 이게 DNA에 이렇게 박혀요. 그럼 조정에 얘네들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역성혁명을 하려는 이게 기질이 세요. 이게 조선 실록에도 꽤 많이 적혔어요. 완주군 사람들은 완주군 사람하고 합천 몇 군데가 있어요. 저기 왕한테 그 청거를 해요. 완주군 사람, 합천 사람 몇 개의 지형이 있어요. 사람은 청거를 하자라고. 이 사람들은 저기 뭐냐 역성혁명의 그 저기 좀 이게 근기가 세다고, 이쪽 지역 사람들은. 그래서 이쪽 사람은 아예 조정에 들이지 말라고. 그래서 아예 과거 급제해도 얘 다 떨어뜨려 버려요. 완주군 사람 합천 몇 명의 지형이 있어요,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여기 전주 여기 소양 쪽 이쪽의 사람들은 근기가 틀리다고. 얘네들은 야든 역성혁명 있고 끄떡만 뭐 하극상을 하려는 이게 좀 강하다. 고려 실록이 다 날라가서 귀여운데, 고려에도 보면 거기 여기 저기 완죽은 소양 이쪽 사람들은 소양천이라고 해요. 이제 소양천 쪽에 출신 사람들은 조정에 들이지 말라고 고려에서도 그걸 이제 저희 대신들이 얘기해요. 얘네들은 좀 약간 저기 이게 하극상 기질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가지고. 근데 결론은 그게 맞아 떨어졌죠. 역성혁명을 누가 합니까? 이성계가 하죠. 이성계가 어디 출신이나요? 전주 출신이에요. 이성계도 그 지역에서 돌을 닦잖아요. 그럼 가까운 산을 들어가요. 그러면 이 근처에서 돌을 닦으면, 전주 그쪽에서 돌을 닦으면 크게 모악산 쪽, 지금으로 보면 구이 쪽 물줄기 따라 올라가는 쪽으로 많이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소양천 따라가지고 이쪽으로도 많이 들었고, 저쪽 이제 만경대짜로 올라가지고 저쪽 운주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쪽으로만 닦는 게 아니라 보통